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JPQ 월 배당금을 QAD 재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당 절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IS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커버드콜 JPQ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AD와 성격이 비슷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진행하기 전에 올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한 것을 매도를 했고 3개의 커버드콜 ETF로 매수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드릴 커버드콜 ETF가 제가 매수한 상품입니다. JPQ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커버드콜 상품 2개와 타미당 프리미엄 7% 총 3개의 ETF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비교는 운용 규모와 운용 보수, 분배율, 구성 종목, 그리고 차트 비교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정보는 펀 ETF 사이트에서 제공된 정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찾고자 하는 ETF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ETF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합성입니다. 운용 규모는 3,656억입니다. 구성 종목은 나스닥 100 커버드콜 TRS로 거의 구성되어 있고 분배율은 약 1%대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연간 예상 분배율은 11.3%입니다. 그리고 운용 총 보수는 0.5%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는 커버드콜 ETF, 보라색 선은 QQQ입니다. 22년 9월 22일 상장 이후로 거의 원금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입니다. 운용 규모는 5,170억입니다. 구성 종목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대장주 주식과 선물, QQQ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3개월 동안 지급된 분배율은 1.2%대입니다. 상당히 높죠. 이대로 1년 동안 지급한다면 연간 분배율이 한 14% 예상됩니다. 운용 보수는 0.29%입니다. 차트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차트 비교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QQQ의 등락폭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듯합니다. 세 번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입니다.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변경 전에는 타미당 7%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그냥 타미당 7%라고 말하겠습니다. 운용 규모는 7,060억입니다. 구성 종목은 SCHD와 비슷하게 배당 성장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분배율은 0.85에서 0.9%, 연간 분배율은 10%입니다. 운용 보수는 0.47%, 그리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캔들은 타미당 7%, 보라색 선은 SCHD입니다. 상장 이후 현재 수익률을 비교하면 수익률 면에서는 분배금 지급만큼 차이 나는 것을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용 규모는 3개 ETF가 모두 잘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하는 데 문제 없어 보이고 운용 보수는 미국 나스닥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0.29%로 가장 낮습니다. 참고로 JPQ는 0.35%입니다. 분배율은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이 가장 높고 나머지 2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차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JPQ와 QQQ 비교 차트를 보시고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은 상당히 상방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PQ와 정말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타겟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차트로 전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미당 7%도 커버드콜 특성을 잘 따라다니는 듯 합니다. 저는 3개의 커버드콜 ETF를 골라서 소개를 드렸지만 더 많은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를 알고 싶으시다면 최근에 수페TV 유튜브 채널에서 커버드콜 ETF 정리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AD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입니다. 운용 규모 2,149억, 그리고 구성 종목은 QQQ와 스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AD와 굉장히 비슷하죠. 운용 보수는 0.39%입니다. 차트입니다. 캔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ETF, 보라색 선은 QAD입니다. 약간의 괴리율은 있지만 거의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입니다. 운용 규모는 945억입니다. 구성 종목은 TRS와 나스닥 미니 선물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 보수 0.39%. 차트입니다. 캔들은 타이거 레버리지 ETF, 보라색 선은 QAD입니다. QAD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보이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레버리지 상품은 운용 보수가 동일하고 오히려 QAD 운용 보수 0.95%보다 더 저렴합니다. 운용 규모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가 생각보다 규모가 적어서 상품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타이거가 QAD보다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환 노출 상품, 코데스 레버리지는 환 해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레버리지는 상품 출시일부터 현재까지 원화 달러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코덱스는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QAD와 거의 똑같이 따라갑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IS 계좌로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계좌로는 매수가 되지 않지만 IS 계좌로는 레버리지 상품 매수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IS 계좌를 개설하고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기 전에 이런 안내 사항이 뜹니다.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은 파생 ETF 그리고 레버리지 ETF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화면 상단에 이 런이 투자자 교육,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F라는 수강 신청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1시간, 수강료 3,000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다 받게 되면 수료증 번호가 발급이 되는데 사용하시고 있는 증권 앱에서 교육 이수 등록을 하시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준비된다면 IS 계좌로도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입니다. 혹시나 해서 면제 신청이 되는지 해봤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단계조차 90일 이후로 내년 1월 말쯤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사실 이렇게 되면 IS 계좌로 커버드콜 월 배당으로 레버리지 투자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IS 계좌는 연간 입금 한도가 2,000만원인데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이라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을 예치하는 것이 기회비용 손실이 너무 큽니다. 1,000만원이면 월 배당금이 대략 9만원에서 10만원, 연간으로는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입니다. 럭키비키한 생각을 가진다면 IS 계좌에도 현금 자산을 가질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 계획을 세운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만원을 예치하고 배당금 입금될 때마다 계획대로 매수하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 번에 2,000만원을 입금하는 것조차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IS 계좌로 레버리지 분할 매수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을 위해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총 자금이 애매하다면 차라리 G2 계좌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영상 앞부분에서는 절세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G2 계좌 운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2,000만원, 내년 2,000만원에 IS 계좌로 입금하고 총 4,000만원을 운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해 2,000만원씩 입금해서 3년을 걸쳐 IS 계좌로 총 6,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IS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ISA 입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년을 걸쳐 총 1억 원을 운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획은 내년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그 다음에 타미당 7% 총 3개를 동일하게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3개의 상품의 배당금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한쪽 기초자산이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배당금이 줄어들어도 성격이 다른 자산이 방어를 해준다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커버드콜 상품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환 해지로 매수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상당히 고환율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QAD 흐름만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고 환율이 조금 좋아진다면 환 노출형으로 매수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투자 방법이 아쉬운 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세로 인한 수익률 저하가 상당히 거슬려서 IS 계좌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이 상당히 제약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커버드콜 상품으로 나오는 월 배당으로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을 사셔도 되지만 많이 아쉽긴 합니다. 아직까지 현재도 지금 커버드콜 월 배당 레버리지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S 계좌, G2 계좌, 그리고 자금별로 투자 효율성으로 분석이 완료되면 따로 또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